엄경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야기 간단하게 전하고 소장님 이야기 시작할게요. 매주 금요일 방송되는 총선 특집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죠. 우리 엄경영 소장님 모시고 금요일마다 계속 매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경기 용인갑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이원목, 민주당 이상식, 개혁신당 양향자 3자 대결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합니다.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오늘 엄경영 소장님 모시고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겠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KBS 여론조사하고 격전지, 그중에 서울 격전지 6곳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루기 전에 우선 최근 현황 문제부터 간단히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일단 우리 소장님 전반적 분위기 지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다소 좀 정체하는 분위기가 좀 지지율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은 좀 하락했다가 약간 회복하는 것 같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변수라는 것이 생겨서 조국혁신당이 예상외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조국은 그냥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신만만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일단 어떻게 보세요? 네, 첫 끝발이 개끝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 바람은 그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총선은 유난히 인물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할 수 있는데 작년 10월 11일 강서 재보궐 이후에 이재명 시대가 열리는가 했죠. 그런데 그게 딱 2달 갔습니다. 2달 동안 이재명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시아처럼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그리고 2월에는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 바람을 이제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오늘까지 저는 대략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람은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은 바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바람이 잦아들면서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조국은 민주당, 그러니까 범야권의 사실상 원톱 선대위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잠시 이 국민들의 주목을 끌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품이 지금 잔뜩 끼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YTN에서 발표한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3%포인트밖에 못 이겨요. 네, 더 줄어들었는데요. 네. 4%에서 3%로 줄었던데요, 네, 격차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국 혁신당 바람이 진짜라면 왜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겠어요. 30%포인트는 차이가 나야죠.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 또 왜 경남 양산 의뢰 보면 오늘 어떤 조사 보면 김두관 의원이 뭐 한 10%포인트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는 반대로 김태호 의원이 그렇게 앞섰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막 거품을 이렇게 그러니까 과다 반영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정신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 지나면서 저는 이제 조금 정말 진실에 가까운 판세들이 보일 수 있다. 조정기를 거치는 국면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국 지지율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국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 0%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거 이제 지적하면서 이 조국 혁신당은 미래가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조국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2030 남자들이 2019년 하반기에 거세게 불어닥쳤던 조국 사태를 다시 상기하게 되고 사실 조국 사태 때문에 2030 남자가 민주당을 이탈해서 국민의힘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은 이제 조국 대 윤 대통령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딸 공천
이런 처참한 그런 그 당 리더십이 잠시 가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어제 그 친명 후보들이 대거 낙천했잖아요. 네. 청주의 도종환이라든지 또 광주의 이용 그리고 또 누구 아무튼 이런 분들이 낙천을 했고 오늘 또 아마 송갑석 씨도 그랬죠. 네, 송갑석 씨도 그랬고 네. 오늘 또 아마 전해철 낙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 총선 민심은 결국 개딸 공천에 대한 심판 이렇게 흐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국 바람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금요일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완전 정말 총선 국면으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이제 조목조목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오늘은 최근 여론조사 부분하고 서울 격전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된다면 그 부분은 추세를 좀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KBS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냐?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죠. 3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유권자 3,000명입니다. 이거 이제 무선 전화 면접조사 형식으로 한 3,000명 조사이고 발표는 3월 11일 날 했죠. 일반적으로 ARS 조사로 하는 방식도 1,000명이 많은데 한국 리서치 조사는 이런 무선 형태의 전화 면접 조사로 대상 자체가 3,0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표본 오차율이 굉장히 낮게 되죠. 1점 몇 프로 이렇게 해야 표본 오차율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BS 여론조사 이 조사를 좀 주목을 해서 저희가 이 조사를 다뤄보려고 다뤄보는 것입니다. 지금 KBS가 지금 2월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정기조사 형식으로 해서 총선 앞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지금 오늘 하는 것은 3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선 정당 지지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KBS가 지난 2월 20일에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열흘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29일 두 번째, 3차 조사는 이제 3월 11일 엊그저께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비교표 안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 KBS 여론조사는 굉장히 균일합니다. 큰 변화가 없고요. 그러니까 조국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이번 주 월요일 발표한 게 무려 전주 대비 8.5%포인트 정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기다가 민주당이 역전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ARS 여론조사는 이게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바람의 여론을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기능이 있다. 물론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래서 좀 그 바람을 과다하게 캐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전화 면접 조사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이제 조사 기법이죠. 전화 면접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 지지도 보시면 국민의힘은 2월 20일 37, 민주당 37 똑같았는데요. 2차, 3차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38% 그리고 민주당이 34 이렇게 해서 4%포인트 격차가 났어요. 그래 내용을 보시면 네. 개혁신당이 1차 조사에서 6%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20일. 그런데 이제 그 6% 중에 이 3%가 국민의힘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1차수에서는 6%였는데 이번 3차 조사에서는 3% 지금 됐네요. 네, 3%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3%가 줄어들어서 네. 그 3%가 아마도 3% 중에 이제 1%가 국민의힘으로 붙었고 나머지 2%는 조국혁신당으로 붙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표뿐만 아니고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당이라든지 기타 무당층도 지지율을 지금 뺏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 정당 지지도는 사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격차를 좀 벌리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요. 이게 그 세대별 투표율 양극화를 고려하면 막 비슷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유리하려면 오차 범위 밖에서 안정적으로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1차 조사 때 37%, 2차 조사 때 39%, 3차 조사, 이번 이제 최근 발표한 게 38%에서 거의 유사한데 민주당은 37%에서 36% 거쳐서 34%, 오히려 사실은 하락하는 한 3% 정도 하락하는 결과론 추세였고 특징이 조국혁신당이 조금 상승하고 개혁신당이 빠진 게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신당의 지지율을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율의 일부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당 지지도 결과를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각 지역구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투표할 것이냐 이 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결과도 나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것도 1차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4 이렇게 해서 1%포인트 뒤졌어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런데 2차부터는 이제 격차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해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33, 2%포인트 앞섰죠. 그리고 3차 조사에서는 3월 11일 국민의힘 35, 민주당 32, 3%포인트, 그러니까 격차를 조금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정은 이제 24에서 22로 2%포인트 줄었다. 그러니까 미정만 놓고 보면 이 미정이 국민의힘 쪽으로 갔다. 일부 갔고, 개혁신당도 이제 1차 조사 3%에서 3차 조사 1%로 줄었는데 이게 2%가 이제 줄어든 건데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거긴 한데 저는 사실 정당 지지도보다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면 투표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하면 저는 여기다가 한 4 내지 5%포인트 정도 더 플러스하면 국민의힘 쪽에 4 내지 5%를 플러스하는 게 실제 투표로 가면 그게 그렇죠. 현실이 된다. 네, 그렇죠.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을 안정적으로 앞서려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지금 여론조사와 실투표, 각 세대별 투표까지를 감안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비례대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비례대표 투표 정당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비례대표 투표도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유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가 30%에서 32%로 2%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KBS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나 또 이제 지역구 투표 정당이나 비례대표 투표 정당이나 일관되게 상승 추세에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약하지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의 유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8%에서 16%로 줄었다.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 나타났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저는 여기서 좀 막 어떤 ARS 조사 보면 25%도 나오고 또 일부 전화면접조사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15% 15% 안팎에서 최종적으로 득표가 이제 고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 민주당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5%에서 3%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이게 이제 그 또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들의 경쟁력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득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비례대표 투표 정당 결과 국민의 미래 3차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 미래 32, 더불어민주연합 16, 조국혁신당 17로 나왔네요. 범야권의 두 정당을 합하면 국민의 미래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비슷한데요. 네. 저기서 이제 그 무당층이나 뭐 기타 소수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간 그런 비례대표 지지율은 아마도 선거가 임박하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국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공약 1호를 대놨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보복을 공식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많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는 피의자나 범죄 혐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공개되고 또 비판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바람은 아무튼 이번 주 주말이 고비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각 정당들이 정상적인 지지율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 추세를 살펴봤고요. 특히나 전화 면접 조사 형식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전제로 지금 국민의힘 또는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비례대표를 낼 조국혁신당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국혁신당도 지금은 바람이 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후에 조정기를 거쳐서 잘하다 들 거다. 뭐 요약하면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출연했을 때도 그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안 좋았을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 침묵의 나선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좀 예민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국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조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응답을 해도 좀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어디 너네 맛 좀 한번 봐라. 뭐 이런 이제 심리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좀 끼어 있고, 이번 총선이 유난히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작년 이제 강서 재보궐 이후도 그랬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을 때도 그랬고, 뭐 이준석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 이렇게 이끌고 있을 때는 마치 거기가 다 이기는 것처럼 막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고, 모든 언론이 거기에 이제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는 그런 어떤 국면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KBS 여론조사에서 3가지 다뤄봤고요. 정당 지지도, 지역구 후보 정당 투표,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이런 거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핵심적 분석으로 하려고 하는 건 서울 격전지죠. 이 격전지 6곳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격전지 6곳을 어떻게 선정했냐, 뭐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격전지라도 여러 곳이 있는데, 우선은 양당,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의 상당히 후보들의 지명도가 비교적 높은 소위 간판 인물들이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런 정도로 격전지이면서 양당의 간판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6개, 서울 지역 6개 격전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격전지, 첫 번째로 동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대 류사명,
지금 대결인데 이 지역 한번 특징들이나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 지역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게 국민의힘의 뭐 대표적인 이제 대야 공격수이기도 한데요. 또 생활 정치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자녀가 장애인 이제 그 장애를 앓고 있는데 나경원 나 전 대표가 아무튼 그 장애인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이 부위원장으로 한동안 활동도 했는데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조예가 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 전 대표는 이 생활 정치에도 많은 이제 어떤 그 실적도 있고 이미지를 쌓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유삼영 예비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요. 유삼영 예비 후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찰국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했는데 이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서 반대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총경회의를 주도한 인물인데 이러면서 이제 징계를 받아서 경찰복을 벗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유삼영 예비 후보를 동작을 공천한 것은 이제 대여 공격수가 이제 총선 승리보다는 대여 공격에 주력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그 선거 특징을 보면 오랫동안 보수 텃밭으로 이제 기능을 했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의원이 이겼죠. 그리고 18, 19대 때는 정몽준 의원이 이제 여기서 계속 승리한 지역이고요. 나경원 의원은 19대, 20대 이렇게 이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보수 쪽에 그러니까 이 득표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벨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2.61%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를 대선 때 눌렀고요. 그리고 이 격차가 지방선거 때는 더 커졌습니다. 7.7%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는데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동작을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보수 쪽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최소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거로 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44.2, 유삼영 34.7 이렇게 해서 9.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여론조사 꽃은 대략 한 그 5%포인트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해서 의뢰한 조사는 나 예비 후보가 13%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고, 최종 결과도 대략 한 15%포인트 차로 나경원 예비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우세.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저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금방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쪽으로 5% 정도의 플러스 거품이 끼어 있다 그랬는데 마침 그 옆에 보니까 MBC 코리아 리서치를 보니까 대략 5% 정도가 민주당의 한 3% 정도가 됐고 나경원 쪽으로는 거의 한 5% 가까이가 플러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 4, 5% 정도가 지금 그렇게 양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결과가 비슷해 나오는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쭉 6곳 격전지를 다룰 때 최근 여론조사는 3월에 이 3월 이후에 공개된 조사만 지금 반영한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2월달, 1월달보다 그럼 너무 많으니까 최근 3월 달 여론조사만 반영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동작을 먼저 해드렸고요. 자, 격전지 두 번째 광진을에 넘어가겠습니다. 오신환, 고민정 두 사람의 대결이네요. 이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광진을은 건국대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벨트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신환 예비 후보는 오세훈의 남자, 오세훈이 남자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오세훈의 남자 대 오신환의 대리 서력전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는데 뭐 멋집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고민정 예비 후보는 고민정 의원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2명을 꼭 챙겨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고민정 의원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윤건영 의원이죠. 구로 의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거 초반에는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조금 한 1, 2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광진을은 36년간 민주당이 독주했던 지역입니다. 추미애, 김영주, 추미애, 고민정. 이렇게 이제 무려 5번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거푸 승리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지난 4.7 재보궐 때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고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5.39%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차이가 조금 줄어들어서 2.41%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은 조금 밀립니다. 이 3월 8, 9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7%포인트 차로 조금 이제 지는 걸로 나왔고요. 8, 10일 바로 그 이튿날부터 조사한 지역인데 이때도 똑같이 7%포인트 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11일 조사는 이게 이제 일요일, 월요일 조사였죠. 그런데 이때가 조국 혁신당 바람이 정점을 달리던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15%포인트 차로 벌어지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제 이 여론조사 수치를 이렇게 봅니다.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에서 45%를 넘고, 그리고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 있다. 이러면 우세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양자나 삼자에서 45% 아래고, 그리고 이제 오차 범위 안팎이다. 이러면 이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격차는 45%를 안 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 판세가 굳어진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 바람이 조금 이제 거치고 그리고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을 했지만 아무래도 선거 초반 고민정 의원보다는 조금 이게 이제 그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도 1,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판세가 비슷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고민정 후보를 충분히 누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이게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이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승산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 격전이 두 번째로 광진을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서대문 을입니다. 박진대, 김영호 두 예비후보 간에 지금 대결이 됐네요. 서대문 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대문 을도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는 조금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 게 맞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두원 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발로 뛰면서 이 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서대문을 보수 텃밭으로 이제 바꾸는 분인데 김영호 의원이 지난 20대 21대 연거푸 승리를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이게 김상현 의원 아들이죠. 그래서 뭐 이분도 상당히 이제 득표력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상당히 많은 득표 차이가 났어요. 23.64%포인트. 반면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포인트 정도 차로 이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성원 구청장이 무려 6.63%포인트 격차로 이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대문 갑과 을이 이번 선거에도 한 곳 정도는 국민의힘이 탈환할 수 있을 거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서대문 을보다는 지금 서대문 갑이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일찍부터 가서 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지역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박진 전 장관이 또 간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조금 더 일찍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뒤늦게 가서 지금 뛰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격차를 많이 그러니까 좁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격전지 세 번째 서대문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 격전지로 가볼까요? 종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3자 대결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민주당 곽상원, 개혁신당 금태섭, 이 3자 예비후보 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네요. 종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최재형 의원이 이제 여기서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하태경 의원이 그 중성동 을에서 최적적으로 이해운 의원한테 밀렸어요. 예. 이해운 전 의원한테 밀렸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여기로 맨 처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당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중구 성동을로 갔는데, 이분이 조금 좀 조금 더 험지 이런 데 가서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으면 공천을 받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종로는요, 최근에 이 약간 보수적인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로나 서대문은 그러니까 강북의 강남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략을 잘하면 충분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종로는 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공천 이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곽상원 예비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사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통합 행보를 한답시고 이제 여기로 왔는데, 아무튼 선거 초반은 그러니까 크게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격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혁신당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일찍부터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큰 변수는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요. 네. 21대 총선에서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 네. 이낙연 대표가 18.41% 차로 황교안 대표를 꺾은 지역이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52.09%를 얻었고요. 대통령 선거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 4.34% 정도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 선거에서도 정문원 후보가 4.4%포인트 차로 이긴 지역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 선거 결과도 4%포인트 안팎으로 최재형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론조사 꽃 빼고는 이제 딱히 나온 데가 없어서요. 저희가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로, 최재형, 곽상원, 금태섭 3자 대결의 상황도 좀 살펴봤고요. 자, 서울격진 네 번째 강서울에 한번 가볼까요? 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네요. 박민식 후보와 진성준 민주당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서울 상황이 어떤가요? 네, 박민식 전 보훈장관도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네.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 부산 북강서 갑에서 전재수 의원하고 이게 계속 승부를 겨루던 분인데요. 네, 사실 지난 총선 때도 2.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북강서 갑에서. 그래서 이제 아깝게 떨어진 분인데, 이 보훈부 장관 하기 전에는 이 분당 갑에 출마 선언을 했었죠. 인수위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철수 의원한테 밀려갖고 다시 그 보훈장관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 강서을에 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영등포 을에 또 갔었죠. 그래서 이게 지역구 찾는데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민식 전 장관 이제 좀 존경하는 분인데,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화력 하면 이 친화력에 대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김성태 전 의원이 이 지역에서 상당 3선했던 지역입니다. 18, 19, 20대. 거의 이 발로 뛰면서
험지를 보수 텃밭으로 일군 그런 의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1대 때는 진성준 의원한테 이제 내준 지역인데요. 스윙보터 지역이라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김성태 전 의원이 거의 선대위원장 격을 맡아서 박민식 전 장관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1대 총선에서는 진성준 후보가 대략 한 14%포인트 차로 이긴 지역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가 2.61포인트 격차로 이겼고요.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김태우 후보도 거의 비슷하게,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똑같이 2.61%포인트 차이예요. 참 저런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 다만 지난 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15%포인트 차. 근데 이제 저게 저는 그 투표율에 따른 착시 효과 이렇게 봅니다. 당시 투표율이 47.8%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은 아마도 그거보다는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격차가 거의 없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7.8%에서 1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이제 58%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58%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환산하게 되면 거의 한 18%포인트 정도 되는 거거든요, 투표율이. 그래서 저는 강서을도 거의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격전지 5번째 강서을로 가봤고요. 경합 열세 지역으로 일단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서울 격전지 6번째입니다. 도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동 후보, 오기영 후보, 양자 대결 구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격전지 도봉을 한번 상황을 보시죠. 네. 서울 북부 중에서요, 동대문하고 도봉 갑을, 여기가 조금 이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봉 갑은 안기령 예비 후보를 공천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그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기 인접적인 도봉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동 전 의원이 과거에 유인태 전 의원과 리턴 매치를 4번을 벌였는데 2번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충분히 승산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오기영 의원이 운 좋게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이겼는데요. 격차도 그렇게 크게 안 났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김성동 의원이 7.32%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21대 총선에서 바로 그대로 이제 오기영 후보가 7.3%포인트 격차로 이긴 거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가 1.68%포인트 차로 이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총선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한 그 중간쯤에서 격차를 보일 거로 보고 있는데요. 중간쯤이라면 국민의힘 후보가 0.3%포인트 차로 이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3월 3일 조원 CNI 여론조사에서는 6.5%포인트 격차가 나온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한 1-2주 정도 지나면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접전 양상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도봉을까지 6개 서울 지역 격전지 각 지역구별로 우세, 경합 뭐 이런 데 좀 살펴봤습니다. 자, 추세를 쭉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선거 지역구별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서울 6곳이고 다음 주에도 좀 격전지라든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당연히 살펴볼 거고요. 예, 다음 주에 이 조사는 하더라도 또 내일 모레 금요일에 또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지역을 대상 지역이 있죠. 경기 용인갑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판세 분석을 할 텐데요. 일단 금요일 여론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금요일 날은 이제 저희가
8번째인가요? 8번째 기획 시리즈로 경기 용인 갑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국 바람이 조금 끼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인 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하남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성남, 남양주 그리고 수원 이런 이제 서울과 경기 인접 지역에 대한 판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서 저희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날 내일 모레이니까 아마도 조국 혁신당 바람이 조금 더 잦아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동시 접속 1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이 조국 바람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고 그리고 용인갑에 대한 이 통찰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여론조사, KBS 여론조사 결과 3,000명을 하는 상당히 면접조사라, 전화면접조사라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서 먼저 다뤄봤고요. 서울 지역 6개 격전지 다뤄봤습니다. 금요일에 소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15개네요. 서울 지역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서울은 이제 한강벨트가 주요 공략 타깃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여야가 이 한강벨트에다가 이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광진갑이 이제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광진갑 지역은 아직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만 이제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광진갑은 광진을보다 분위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갑 저는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광진을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워낙 인지도가 높고 또 이렇게 이 민주당 지도부하고 맞서면서 이제 이 분위기를 많이 그러니까 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건영 의원과 함께 챙기는 이제 2명 중에 1명 이렇게 알려지면서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저는 일단 기대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구 성동갑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저기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도 붙여봤고 또 그 추미애 전 법무장관하고도 붙여봤는데 이게 투표 확실층에서는 늘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윤희숙 후보하고 전현희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에는 조금 벌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붙는 오차범위 이내 초박빙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구 성동을은 이해운 예비 후보가 최근에 확정이 됐어요. 한 2, 3일 됐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여론조사 나온 것도 없고, 조금 이제 한 1, 2주 정도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구 성동을은 중구 성동갑보다 훨씬 정치 지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포갑에서는 이제 조정훈 의원이 저기를 꺾었죠.
신지호 전 의원을 꺾었는데요. 저희도 저 지역을 여러 번 조사했었는데 지난번 조사 때 조정훈 의원의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조정훈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이지은 예비 후보는 아직은 뭐 이렇게 인지도가 없어서 무난하게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동 갑은 강동 을에 비해서 훨씬 정치 지형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진선미 의원도,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그렇게 크게 저기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주희 의원이 저는 조금 윤희석 대변인이 조금 우세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었는데, 의외로 이제 꺾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탄력을 받아서 강동 갑은 무난히 탈환할 것으로 봅니다. 동장 갑에서는 장진영 우리 예비 후보가 김병기 의원한테 앞서는 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죠. 그래서 저기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동작 갑에서 여러 차례 당선했던 전병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새로운 미래당으로 출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이제 무난히 당선 가능성이 있고요. 동작을은 뭐 사실상 게임이 끝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유삼영 예비 후보 민주당 좀 약체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저기 이제 지원 유세를 했는데, 유상영 후보의 당선보다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좀 부각하기 위한 후보 공천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 좀, 한강벨트 이어서 쭉, 할 수 있죠. 영등포 갑에는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출마했습니다. 출마했는데, 저는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노동계 데모거든요. 그리고 노총 소속이고 이제 금융 이 노련 쪽에서 일을 했는데, 김영주 부의장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순수한 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 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것이 영등포 갑의 판세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도 강자는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김영주 부의장하고 최현일 전 구청장하고 경선을 내서 후보가 뽑혔으면 아마 우리가 더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영등포 갑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허은하 전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출마했는데 이제 크게 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등포의 박용찬 예비 후보는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저기도 두 번째인가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박용찬 예비 후보가 5%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을은 여의도를 끼고 있어서 이번엔 이제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탈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서울 지역, 서울 지역, 큰 흐름을 삼고 이제 서울 지역을 해줬습니다. 다 하나씩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권역별로 중에 한 3분의 2, 절반 정도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잠깐만. 하나 더 봐야 돼요. 서울 지역 잠깐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 지역 중에서 이제 양천, 갑, 여기는 굉장히 이제 유력하고요. 양천을도 저는 혼전이긴 하지만 경합 우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 갑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변호사인 김동아 변호사를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호 의원은 남원 출신인데요. 이용호 의원이 이제 오래전부터 가서 뛰고 있는데, 저기는 반드시 이겨서 대장동을 심판할 필요가 있는데, 전 승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대문 갑에는 김영우 전 의원이 안규백 의원하고 붙게 되는데, 저기도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죠. 네. 자, 서울 지역 15개 탈환을 목표로 또 유력할 수 있는 지역구를 좀 선정해서 발표를 해드렸고,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경기 의석수
지난 총선보다 한 석이 늘었죠. 60석이 됐습니다. 지난 60석 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인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탈환할 수 있는 18개 지역구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포 가을인데요. 메가서울의 핵심 이슈가 있는 지역이고, 또 사실 김포 가을은 국민의힘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전략적 지역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김포을 했었어요. 박상혁 의원하고 홍철호 전 의원하고 붙였었는데, 당시에 투표 확실층에서 3%포인트 정도 앞섰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저희가 냈었고, 그런데, 한 2, 3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벌어진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조국 바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박진호 예비 후보하고 김주영 예비 후보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기도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 갑을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양 갑은 이제 이용 의원이 공천을 받은 지역인데요. 저기는 사실 한양 갑을 이번에 이제 2개로 분류가 됐는데 한양 갑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저기로 전략 공천 됐지만 추미애 의원도 아마 이게 대여 공격수의 의미로 배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선명성은 있지만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용 의원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3월 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분석해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는 윤호중 의원이 좀 중량감 있는 의원이지만 구리도 하남, 김포 이런 데랑 비슷한 이제 이 표심을 이제 분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당선되는 데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병하고 수원정이 지금 이제 대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문규 전 산업장관,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중앙대 후배고요. 사무총장을 역임했죠. 그래서 반드시 꺾어야 되는 지역인데 다행히 박문규 전 장관 흐름이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차 범위 이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광원 의원이 탈락한 수원정도 이수정 전 경기대 교수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수원, 병, 정 이걸 묶어서 승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인은 넘어가죠. 네, 용인 넘어가고요. 이어서 안양, 동안 쭉 해서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데가 용인정인데요. 용인정도 사실 국민의힘한테는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약간 이현주 전 의원 얘기를 하면 좀 웃음이 좀 나오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초기에 이현주 전 의원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강철호 우리 예비 후보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양 동안을은 이제 평촌 신도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분당이랑 표심이 비슷한 지역입니다. 과거에도 신재철 전 의원이 영거푸 당선됐던 지역이고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생각보다는 약체 후보다. 그래서 전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왕가천은 지난 지방선거 대선 때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이상 이겼던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전 무사히 무난히 꺾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성남 중원은 윤영찬 의원이 이제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는데 탈당을 하려고 했다가 급 브레이크 밟은 그런 의원이죠. 그런데 이제 이수진 의원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지역 가면 굉장히 민주당 세력들이 4분 오열돼 있고 진보 쪽도 좀 상당한 득표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그 옆 동네 사는데요. 그래서 성남 중원은 이제 접전을 펼치겠지만 아마도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당을은 지금 뭐 온갖 여론조사에서 완전 접전, 뭐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표심은 10% 정도 앞서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최근 조국 바람 때문에 10% 정도 끼어 있는 그런 바람, 뭐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본다면 분당을은 뭐 크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갑은 함경호 예비후보, 우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소병훈 의원, 그리고 광주 을은 임종석 의원이 대법에서 의원직 상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갑을이 이번에 다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60개 의석수 중에 추가적으로 민주당 의원인 현역 의원인 지역구 18개 탈환 가능한 지역을 좀 분석을 해줬고요.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에는 한석이 들어서 지금 14개 의석수가 됐는데 6개 의석수 탈환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했나요? 인천 한번 볼까요? 네. 동구, 미추, 월구, 갑. 여기는 이제 민주당 허정식 의원이 돈봉투 연루된 민주당 의원 3명 중 1명입니다. 2명은 탈당했는데 이번에 이제 탈당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심재돈 예비 후보가 충분히 이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수, 갑, 연수, 을 저는 여기도 이제 뭐 탈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정승현 예비 후보가 있는 연수, 갑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와서 여기서 소개한 적도 한번 있죠. 그리고 낭동, 갑도 뭐 무난히 이제 저는 이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동, 을은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자대결로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천 서구 갑은, 인천 서구는 갑을병 3군데, 그러니까 2개가 3군데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 갑은 원도심이고, 을병은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서구 갑은 뭐 국민의힘이 이제 무난히 탈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구 을병도 현지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갑 외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 6개 탈환 가능한 지역 지금 살펴봤고요. 자, 강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원은 8개 의석수가 있죠. 민주당 현역구 지역 중에 1개 지역구 탈환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네요. 네, 강원 철원 갑시 지금 이제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원래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 있긴 있지만 김진태 지사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끌면서 충분히 이제 탈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철원 갑 말고도 원주 을도 지금 이제 접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강원도는 8석 전부 다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춘천 철원 갑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충청도로 넘어가 볼까요? 충청도 전체 의석수 28개죠. 28개 의석수 중에 12개 추가적으로 탈환 가능하다. 그 지역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세종은 갑을 2개 지역에 있는데요. 세종 갑은 원도심이고 세종 을이 이제 신도심입니다. 그래서 세종 갑이 국민의힘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인데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계 쪽에서 영입된 인사인데요. 정치 환멸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재화 예비 후보, 또 민주당에서는 이영선 의원 이렇게 이제 붙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이 이분이 이제 원래 그 논산 계룡 출신인데요. 여기서 지역구를 옮겨서 새로운 미래당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갑은 뭐 무난하게 탈환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세종 갑에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는 이제 이장우 대전시장 원래 지역구였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대전 중구는 황운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해서 이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전 유성 갑을 이제 저는 사실 이상민 의원 이제 지역구가 유성을인데
여기서 뭐 엄청 많이 지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대전 쪽의 여론조사는 별로 신뢰 안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론조사 볼 때 이 과거 한 3개 선거 정도의 득표율 추이, 그리고 투표율, 또 세대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대전은 이게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양홍규 대전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이게 6%포인트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 꽃에서 결과를 내놨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액면 그대로 좀 믿기는 어렵다. 그렇듯이 대전, 유선, 갑을 모두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크게 신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청 이런 지역은 보통 20% 정도도 막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굉장히 대전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대덕도 보수세가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요. 박영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당으로 출마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자대결로 펼쳐지고 있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충청 12개 탈환 가는 지역 분석을 해주셨고요. 부울경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부울경 넘어갈 때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울경 대구 경북은 사실은 이제 분석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뺐고 부울경 지역을 지금 분석을 합니다. 부울경 자리 저 충청 충청하다 말았나요? 네. 저거 맞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청을 좀 마주 뒤에 못했군요. 네. 천안 갑슨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지난번 선거 때도 한 1.5%포인트 차로 아깝게 졌어요. 그래서 저기는 뭐 무난히 이길 것 같고요. 여론조사가 1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기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논산 계룡은 김종민 의원이 옮겨간 지역. 당지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2번 됐는데요. 늘 저기가 보수 쪽이 분열돼 있었어요. 김동완 전 MBC 아나운서 기억나실 텐데 이분이 이제 뭐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하면서 보수표가 이제 나누어져 갖고 어기구 의원이 당선이 됐었는데 이 당선도 압도적으로 되진 못했고요. 지난번 총선 때도 48% 정도 이렇게 해서 당지는 이번에 탈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가 뭐 상당, 서원 2군데 있는데 청주 상단이 이제 정우택 의원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긴 지역인데 아마 경쟁력은 조금 정우택 의원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용산 서승우 전 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상단 표심이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요. 청주 서원은 지난번 총선 때 이 이장서 후보한테 3%포인트 차로 진 지역입니다. 증평,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3% 차이 났었는데요. 증평, 진천은 지금 현지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좀 앞선다,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청주 서원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주가 이거 말고도 변재일 의원이 이제 컷오프된 충북 청원이라든지 또 그 도종환 시인 출신이죠. 도종환 의원이 이현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한테 떨어진 청주 흥덕도 이게 이제 공천이 조금 민주당이 약간 개판 5분 전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그리고 도종환 의원이 이제 시인이라서 뭐 청주의 인물 이런 비슷한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뭐 지금은 좀 만개가 끼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나쁘지 않다. 어쩌면 4군데 다 석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는데요. 이제 부울경 지역을 대구 경북은 생략을 하고요. 부울경 지역을 하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의석수가 40개죠. 근데 6개 탈환이 가능하다. 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울경이 지금 6개고 여기 말고 이제 울산 북구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울산 북구는 민주당에서 진보당한테 후보 단일화 후보를 내준 거죠. 그래서 일단 울산 북구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기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앞섰어요. 양산을도 그렇고 저기 양산을 김해을이 아니죠.
전재수 지역구 여기도 앞섰었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지역에서 앞섰었는데 조국 바람 이후에 등장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정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어서요. 저는 뭐 한 일주 내지 열흘 정도 지나면 다시 다 회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걱정 안 해도 좋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탈환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58개 지금 지역구를 선정해서 권역별로 해당 지역구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엄경희 소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58개 확보가 가능하다, 또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중에 한 70%, 60, 70%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사실 봐요. 지금 탈환해서. 지금 이걸 다 탈환하면 뭐 말할 거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분석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데이터 문제, 거품이 끼어있는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해줬고요. 다음 주 여론조사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한국갤럽 문제는 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제가 요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갤럽 관련해서 정당 지지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국민의힘 37,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민주당 32, 1% 상승을 했네요. 조국혁신당 6%, 1% 상승한 37대 32대 6, 이렇게 나왔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 좀 빠졌네요. 39%에서 36%. 최근에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3% 빠졌고요. 자, 요거 이제 정당 지지도 상황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네.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좀 추가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여기가 지금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우세한 데를 이 갤럽 조사에서는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부울경은 어느 정도 되나요? 데이터는 안 나왔고, 그냥 이제 우세적으로 나왔고, 민주당이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이렇게 나왔네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서울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앞섰다고 하는 게 좀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기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정당 지지도 문제하고 이 지역별로 돌아가는 어떤 지지도의 변동성, 요거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죠. 네. 국민의힘 37%로 이제 그 지난주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그렇죠. 조국혁신당도 1%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우리 여론조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차원에서는 여전히 이 양당이 이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역구에서만 이렇게 그 고전하느냐. 그건 저는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화 면접 조사에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서울에서 뒤진 거는 최근에 그 조국 바람이 수도권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이제 바람이거든요. 바람은 늘 언제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이제 펜앤마이크 TV 출연하면서 큰 소리 빵 쳤는데 2주 후에 정말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이제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 때문에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문제도 이제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대통령실이나 이 당 지도부에서도 조만간에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네. 변동이 생긴다면 이제 바람과 함께 그 바람을 이제 날려보내야겠지. 바람도 이제 흘러가지만 선거라는 건 있으니까 바람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 바람을 짧은 시간에
날려버리는 역할은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역할이 그래서 지금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거품, 바람을 어떻게 조기에 또 날려버릴 것인가. 그것도 이제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여론조사 지역하고 관전 포인트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서대문을 조사인데요. 박진 전 외교장관이 이제 간지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받아서 간 지역들의 경우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착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진하고 김영호, 김장현 전 의원 아들인데요. 여기가 이제 정두원 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발로 뛰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한데요. 이 서대문 갑을 합쳐서 여기 주민들이 우리는 이제 강북의 강남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진, 김영호 대결 여론조사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조금 차이가 이제 벌어진 걸로 나왔었는데 아마 다음 주 저희 조사에서는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최근 선거 데이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영호 후보가 61, 그래서 23.64%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이겼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긴 졌지만 3.1%포인트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이성원 후보가 6.64%포인트 차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3월 8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한 10%포인트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을 다음 주에 이제 상당히 관심사이네요. 서울에 어떤 여러 가지 바로미터를 지역을 보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서대문도 사실은 그런 바라보는 바로미터, 특히나 이제 강북 지역을 바라보는데 바로미터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서대문하고 종로, 동대문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이제 국민의힘이 의석을 낼 수 있는 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의석이 나오면 도봉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지역부터 소개를 해드렸죠. 용인갑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드렸고 26일 남아있는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삼겹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탈환 유력 지역 58개 지역 선정해서 그걸 짧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지역 서대문 을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엄경 소장님, 수요일에 또 다시 분석거리 가지고 또 찾아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